오늘의 주제는요. 개보도 상담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개보도 상담이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방향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애터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열심히는 한심이가 10명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개보도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소식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뉴스 소식은 정말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보면 더 빨라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가입자가 지금 감소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요. 막 폐업하는 자영업 사업자들 진짜 많거든요. 전체 가입자 2년째 감소하고 있어요. 저출생인 고령화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대요. 엄청 심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제 연금 나오겠지 생각하면 안 되고 애터미로 우리 시스템 소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경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오늘 기사인데 알바생 쓰면 오히려 손해. 나홀로 사장, 6년 만에 인건비 부담 등 폐업 내몰려. 지금 난리예요. 지금 난리가 아니죠. 지금 보니까 뭐 대구, 중구에서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홀로 운영하고 있다. 5월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아르바이트 3명이었는데 높은 인건비와 아르바이트생을 쓸 시간에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손해가 적었다. 현재는 볼 일이 있으면 아침 일찍 처리하고 하루 종일 홀로 가게를 지키는 실정.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한 2023년도에 가입했던 회원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마사지 샵 원장님이신데 장안동에 있다가 또 여기가 뭔가 안 되니까 부천으로 갔다가 근데 부천 간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이제 다시 또 면목동 이제 우리 동네 쪽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그 주변에 마사지 샵이 많아요. 이렇게 연락 이제 물어보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분명 가입했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항상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감자 고구마 찔르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연락 왔어요? 원장님이 먼저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왔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당당하게 사업을 하시고 땡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력이냐? 밑불을 잘 지르면 됩니다. 제가 요거 아까 제가 단톡에도 올렸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2023년도인가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물건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에 전화기 달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한 번씩 사줬던 거죠,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1년 반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먼저. 뭐라고 왔어요? 경기 안 좋은데 사업 잘 되시나요? 요즘 다들 힘들어서 유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마사지 원장님이 애터미 센터장님이셔서 남양주로 다녀요. 전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위기에 강한 사람이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저는 잘 되는데 만약 내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꾸로 내가 이 사람을 사업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 뭔가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애터미를 저는 항상 머릿속에 잡은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데 언제 잡아요? 그럼 언제 먹이를 줘요? 아니, 언제 할까요? 그 잡은 물고기는요, 내가 먹고 싶을 때 이제 꺼내면 되는 거예요, 이 잡은 물고기들은.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나한테 연락 왔잖아.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 뭔가 찾고 있네? 그럼 이제 사업자로 좀 땡겨도 되겠다. 그거를 저도 탁 미끼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된다 그랬지. 그랬더니, 이런 식이에요? 다행이네요. 대단하신데요. 막 이렇게 왔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아이디를 딱 들어가 봤더니, 와. 제가 한 30만 포인트를 그때 당시에 채웠나 봐. 이 원장님을 어떻게든 깨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한 번도 안 됐던 거예요. 막 사람도 안 붙이고. 그리고 잊혀졌어요. 또 뭐 그냥 흘러간 거죠.
그랬더니 한류 회원이 1,704명에다가 누적이 2억 5천이야. 그리고 내 반기 누적을 봤더니 한 500만 포인트 떴더라고요. 그러면 5, 35, 한 1,500만 원, 지금 10일이잖아요. 그럼 10일 동안 500만 포인트가 뜬 거면 한 줄 끝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뭐랄까요? 원장님, 소비자 회원 1,704명 됨. 진짜 그때 제 말 듣고 아이디 참 잘 만들었네요.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제가 막 보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저 때 저 원장님이 우리 동네에 있었을 때 제가 마사지 샵을 갔을 거 아니에요? 소개받고 싶어갖고. 근데 저 때도 막 회원이 내려갔을 때 제가 설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헐 이게 뭐예요? 진아님 능력 아니에요? 이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칼자루를 딱 잡았잖아. 네, 라인이 좋은 곳에 가입되신 걸 환영합니다. 원장님 진짜 제대로 애터미 알아보세요. 1년 반 만에 회원 증가, 매출 보세요. 매달 1,000만 원. 여러분, 이 포인트 개념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포인트로 얘기하면 몰라요. 돈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제가 매달 1,000만 원 이상 매출이 올라오고 있네요. 원장님, 저한테 밥 사셔야 됩니다. 능력 사업가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게 뭐야? 무서워요. 능력자.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냈어요.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나 이거 봤는데? 그 명가 마사지 샵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아, 명가 있을 때 손님 없을 때 이제 봤다 이거예요. 내 영상을. 근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난대. 그럼 뭐예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썸네일을 보이니까 본 건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해서 제가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맨정신에 다시 한번 볼게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보니까 한쪽은 내려갔는데 우측에 회원이 하나도 안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30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가족부터 가입을 시키고 본인이 치약은 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샀겠죠? 그래서 다른 마트 이용하지 말고 본인 마트 이용하면서 가족을 우측에서 달하면 가족 아이디로 주문을 하면 본인도 받고 가족도 100% 공유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들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 치약을 썼는데 이제 애터미 물고 조금 더 써봐야겠네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애터미가 좋은 게 뭐예요? 맞춰먹는 소비자도 있고 부업자도 있고 골고루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생긴 거예요? 소비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사람이 늘어나면 매출은 자동이라고. 유지가 되려면요 결국 오토 소비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만 있으면 사업자가 힘들다 그러면 맨날 사업자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경기도 흐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유지 안 되는데? 그래서 소비자도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 김미경 강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원래 유명했던 분인데 참 그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분이 50대인데 오프라인 강사로 되게 돈을 잘 벌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빵원이 된 거예요. 빵원이 됐을 때 남들은 다 자포자기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생존력이 강하고 이 뭐랄까 사업 수단이 좋은 사람들 있죠. 이 뒷심 좋고 이렇게 딱 진취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니까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을 거야, 가고 있을 거야 해서 찾았던 게 온라인 거를 찾은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50대인데.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제 교육 시스템을 온라인 강의는 돈 내고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근데 코로나 때는 이제 학교에서 사람들이 50%를 빨리 갈라. 우리 수업도 못 들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 50%의 인강은 그 비용을 내는 게 되겠네? 이걸로 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온라인 학교를. 그래서 직원을 100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진짜 실전 경험 많고 이 사업 경험 많은 사람들 수단이 좋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 잘 됐죠. 100명까지 늘렸으니까. 왜냐면 개발하고 이런 거는 사람이 많이 드니까 100명까지 늘렸는데 코로나가 풀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온라인만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오프라인도 퍼지니까 이 직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요즘 책 낸 게 딥마인드라는 책인데 맨날 막 성공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나는 해낼 수 있어.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그랬는데 이 직원의 월급이나 이런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가 진짜 신용불량자가 위기까지 가고 자살까지도 막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이제 인정을 한 거지. 남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경영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느낀 게 이 감성적인 사람은 사실 우리가 고용할 때 누군가를 자른다는 게 어때요? 쉽지 않죠. 근데 그게 그런 뭔가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 저는 그래서 사업을 못 해요. 왜? 저는 막 마음이 아파갖고 누군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툭 내치고 막 이런 거 못 하거든. 그냥 저는 애터미가 잘 맞는 거지.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 직원들이 이게 심각해. 그러면 빨리 잘라야 되거든.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스타벅스 막 직원 고용 완전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회사가 막 다시 버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아무나 성공 CEO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참 잘 맞았다. 애터미는 오히려 감성적이고 따뜻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내공 그리고 제가 그 김미경 그 사람을 얘기한 거는 어떤 위기가 오고 시련이 와도 이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알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남을 보고 쫓아가려다 보면요.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또 이제 천운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 저도 요번 계기로 뭘 조심하게 됐냐면 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왜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제 차가 오래돼 가지고 차 사고도 작년에 한 두 번 났잖아요. 그리고 핸들이 바퀴가 터져서 확 이렇게 됐던 적이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다행히 차가 한 대도 없어 가지고 가드라인에 박아서 멈춰서 제가 운이 좋게 저는 안 다치고 차만 고장이 났는데 그때 공업사에서 이제 차를 싹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4, 500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최근에 또 이 고속도로에서 또 꿀렁꿀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 이거 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또 이래갖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다리가 후덜덜. 왜냐면 이번에 고속도로는 차가 죽전 가는 쪽 있잖아요. 휴게소 쪽. 차가 막 쌩쌩 달리니까요. 이때는 이게 내 핸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와, 이건 죽는 건데? 이 생각이 드니까 빨리 세워야 되는데 세울 데가 없는데, 저기 죽전 휴게소까지 5km더라고. 와, 근데 이 5km가요. 왜 이렇게 긴 거야? 미치겠는 거야. 차를 세우고 싶은데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근데 뭐 이렇게 핸들이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비삼각길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고속도로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곳에 세웠어. 세우고 하도 사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트렁크도 열고 비상 깜빡이 틀고 차 앞에서 제가 있었고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아빠가 위험하다고 빨리 휴게소로 가라는 거예요. 사고 난다고. 근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휴게소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래서 야, 이게 트라우마구나. 그래서 아빠가 저걸 자꾸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나 이제 운전 못 하겠네. 막 이런 생각으로 했지만 아니야, 정신 차려. 최진아, 정신 차려. 이래갖고 진짜 제가 살살살살 죽전 휴게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긴급 출동 그 보험사를 불렀는데요. 레카를 불렀어요. 근데 레카를 불렀는데 그 뭐지? 처음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사들은 보험비 그 10km 보통 레카는 한 10km만 보통 보험 들 때 10km만 공짜고 나머지는 비용을 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하고 가려다가 이제 아빠가 비싸다고 그냥 살살 해야 네 트라우마야 이러니까 그리고 자동차 그것도 다 확인을 해봤어요. 바퀴도 다 정상이고 핸들도 이렇게 돌렸는데 말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섭다. 그래서 레카는 보냈어. 제 자신을 이기려고. 아, 이건 내 자신을 이겨내야 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레카를 불렀는데 너무 근데 진짜 여러분 사람이 촉이나 감이 있잖아요. 내 느낌이 오늘은 진짜 못 가겠는 거예요. 다리 후덜거려서. 그래서 제가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근데 너무 운이 좋게 원래 휴게소에 대리기사가 안 오는데
운이 좋게 잡힌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는 집 방향에 그 사람도 찾고 있어서 바로 잡혀서 탔는데, 야, 그 남자분들은 딱 알잖아요. 운전해 보면. 이 얼리머트, 그 얼리어디트? 핸들 뭐 그 이름 그 갑자기 생각 또 안 나네. 그 운전 용어 자꾸 생각 안 나는데 그 핸들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죠? 이상하죠?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그랬더니 이거 좀 많이 심한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는데 저도 꿀렁꿀렁한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 집까지 가는 게 48,000원이니까 이 비용이 아깝잖아요. 일찍 내리면 자기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일단 고속도로는 빠져나가고 제가 좀 살살 운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몸값이 얼마예요? 48,000원에 목숨과 바꿀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장님, 이거를 지금 저한테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나 안 그래서 호구처럼 맨날 트라우마에, 나 정신병자처럼, 나 운전 평생 못할 뻔했다. 이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값 다 줄 테니까요. 제발 가까운 데 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교에 내리고 레카를 불렀는데, 처음에 레카차 그 긴급 출동이 왔을 때 저한테 했던 말이 60km까지는 저는 하도 사고를 잘 내서 보험 아줌마가 잘 드러나가지고 60km까지는 공짜래요. 그래서 제가 레카를 다시 불렀죠. 그래서 집에 갔을 때,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느낀 게 뭐냐?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저는 일반 공업사에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제 차를 박아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100% 이겨도 그 사람도 싸게 싸게 하고 싶으니까 그 제 쉐보레 거기에다가 안 가고 그냥 자기네들 공업사에 한다 그랬을 때 내가 그래요 그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요번에 제가 쉐보레에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작년 제가 불과 사고 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이거 차 싹 바꾼 지가. 근데 제가 이게 자꾸 꿀렁꿀렁하고 핸들도 계속 이상하고 뭐가 찜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계속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엊그제 쉐보레 말리부 거기 기사님이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뭐냐? 천운이라고. 그 바퀴 볼트 밑에 있잖아요. 그게 돌아갔다고 내려 주저앉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사망할 뻔한 거예요. 진짜 천운이었대요. 운전 안 하고 오길 천만다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바뀌면서 요즘 들어 제가 또 뭘 느꼈냐면 운전을 하면 할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수가 될수록 겸손해지고 무서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옛날에 막 아무나 막 전화하고 이러는데 저 이제 전화 잘 못해요. 이제 무서워서. 막 자꾸 무섭고 조금만 이렇게 딱 흔들면 이것도 무슨 사고 아니야? 이러면서 더 신경을 쓰고 더 바짝 긴장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항상 애터미 사업도 그거예요. 한 몇 년 안 되신 분들은요. 자신만만해. 막 사람 많다고 내 사람 막 저기 왔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 쳐내. 마음에 안 들어 다 버려버려. 아니 딴 사람 하면 돼요. 딴 사람 하면 돼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세요. 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내공 무시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느낀 거는 저는 아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운전을 해봤으면 한 번에 알 텐데 아빠가 운전을 안 하고 그냥 공업사 네 정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 트라우마야. 그냥 겉핥기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냥 상식으로. 근데 제 감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한마디에 저는 영원히 그냥 트라우마에 살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거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한 번 더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제가 운전을 잘 모르니까 핸들이라는 거를 딱 내가 뭔가 이상이 있다 그랬었으면 그런 용어도 정확히 알고 이랬었으면 아빠가 야 그거 위험해 빨리 처리해 막 이랬을 텐데 그 대리기사가 말해주니까 아빠가 야 그거 이상한 게 바로 그랬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꿀렁꿀렁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꿀렁꿀렁하다 그러니까 야 너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살살 오면 돼 살살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겨울이고 이게 좀 블랙아일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제가 긴급 출동 아저씨한테 이게 좀 겨울이고 블랙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꿀렁꿀렁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긴급 출동 아저씨가
전혀 블랙 아이스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그 레카 불러서 가시라고 저한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트라우마를 깨고 싶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러고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대리기사를 분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가 좀 기분이 이상하고 찜찜하면요. 그거를 좀 이제 누구 남말 따르지 말고 내 주관이 좀 찜찜하면 그거를 걸고 넘어가라가 이거였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저는 요번 계기는 잘했죠. 제가 만약에 살살 제가 대리기사를 안 쓰고 제가 운전하고 갔잖아요. 전 영원히 운전 못했을 거예요. 이 흔들림이 더 심했거든. 그래서 그 기사님도 많이 심한데요? 이래갖고 자기도 심해서 안 가고 싶었지만 돈을 그 48,000원이 아까워서 좀 살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48,000원 그냥 다 드린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분도 기분 좋게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차 다 수리하고 지금 운전하니까요. 정비 싹 맡겼거든요. 진짜 그 전문가한테. 제 차 있는 그대로 브랜드에다 맡기니까 어때요? 달라요. 벌써 꿀렁꿀렁도 없고 아 이거지. 그러면서 제가 이 트라우마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다시 즐겁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터미에 여러분 함부로 누구 얘는 못해요, 쟤는 잘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할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순간은. 근데 또 그 사람이 어떤 계기로 성장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뇌는 21개의 영역이 있다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 훈련이 계속 부정적이면요. 이 뇌가 부정적으로 훈련이 돼서 모든 게 부정적으로 돼요. 근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뇌를 훈련을 시키면 모든 게 긍정적이다. 저는 진짜 죽을 고비잖아요. 이거 1,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한 건 뭐예요? 살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사 우연히 진짜 기적적으로 원래 이 휴게소에서 안 잡힌단 말이에요. 대리기사는. 근데 잡혔잖아요. 바로. 그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감사, 감사, 감사. 그래서 제가 또 애터미로 사연이 또 생겼잖아요. 사건이 생기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차, 여러분들은 애터미 하시는 분들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꼭 매년 정비, 꼭 체크, 체크, 체크 또 하세요. 근데 가까운 공업사 뭐 하지 마시고 그 브랜드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전문가를 가는지 진짜 그게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얘기를 또 해야겠죠. 오늘 계보도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막 성장하는 사람들도 보고 막 승급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부럽죠? 근데 여러분, 부러운 건 사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럽다고 막 남 쫓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페이스도 유지하면서 내 주관이 또렷하면서 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내 그림이 없으면요. 내가 누구한테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끌려가면 결국은 안 좋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조언을 해줬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거를 듣고 내가 이런 방향을 잡아서 내 거화를 시켜서 딱 하면요. 스폰서와 파트너와 같이 나와 재심합력을 하면 이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요. 근데 스폰서가 이렇게 하랬어요. 저렇게 해서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스폰서가 알아서 키워주겠지 하고 이렇게 갔어. 근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원망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사업으로 하려면 항상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우시고 계보도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원이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계보도와 스폰서한테 보여줘야 될 계보도를 따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그려볼게요. 이것도 복제가 돼야지 여러분. 계속 우리가 대화하기 쉽지. 내가 내 회원을 쫙 보여주면 스폰서들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쫙 많은 거는 나만 보면 된다. 그래서 내가 보는 용과 남을 스폰서를 보여주는 용은 달라야 돼요. 자, 일단 내가 보는 용. 처음에는 내가 보는 거는 어차피 나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몇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려나가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지인이 달게 되니까 그냥 A, B, C, D 막 그려가는 거예요. 2, 1, 2, 3. 뭐 여기는 뭐 서울 살고 누구 살고 막 이거는 이거 나만 보는 거. 근데 이게 이제 10명, 20명, 100명 늘어나면 이 100명을 스폰서한테 보여줄 거예요? 본인도 그 100명 다 못 봐요. 그러면 한 30명, 50명, 100명 됐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생기냐? 세미나를 타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면 누구를 적어야 되냐? 나도 이 100명 안에서 이제 내가 보는 용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저는 출연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사람은 제낍니다. 그냥 나머지 잠재적인 소비자는 그냥 제껴요. 나중에. 근데 여기서 애용자들 있죠. 제품을 쓰는 애용자 또는 막 사업은 안 하는데 소개해주는 사람, 소개자. 요런 사람들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보는 거. 그걸 또 추려요. 그러면 거기서 또 추리다 보면 애용자와 소개자가 있으면 사업자는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소개자가 많이 나오겠죠? 조금 물건을 덜 쓰더라도 소개자로 인해서 물건을 왕창 쓰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애용자와 소개자들이 있어. 그럼 거기서 누구를 집중할까요? 저는 소개자를 집중합니다. 왜? 그 사람이 물건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소개자를 더 집중해요. 왜? 그 밑에 애용자 찾으면 되거든. 판매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강의 잘하는 사람 찾으면 되거든. 왜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골고루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은 물건을 안 써. 야, 너 물건 빨리 써. 너부터 쓰고 뭐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쓰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항상 그 사람이 스스로 하게끔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내가 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자기가 막 안달 이것도 여러분 이게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파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는 판매를 안 했는데 그 사람 주머니에 막 그 지갑에 막 상대방 지갑이 막 지갑이 열려서 막 사고 있어. 그런 사람이 진짜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관심사와 그 상대방의 그런 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욕심만 차리지 마셔라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남성분들은 물건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써도 괜찮은 게 뭐냐면 잘 쓰는 아줌마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다 똑같은 색깔로 맞추려고 하지 마셔라. 자연스럽게 돈이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내가 물건을 안 써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뿌려야겠다. 막 이러면서 물건을 또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정 짓지 말고 이건 사업이잖아요. 자유롭게 해주셔라.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똑같은 색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컨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보도 상담을 할 때, 내 거를 그려 나갈 때, 처음에는 다 그립니다. 근데 이제 회원이 많다 보면 이제 추리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애용자와 소비자와 막 그냥 물건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위주로만 써요. 아무것도 안 쓰는 사람들은 이제 다 빼버려. 나중에 이제 밑불 지를 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나는 시스템을 타면 반드시 또 누가 나올까요? 시스템을 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계보더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제 물건만 쓰는 사람하고 소개자가 썼는데 쫙 밑에서 시스템을 타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요 위에를 일단 다 제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밑에만 무조건 이제 또 집중. 그려 나갈 때도. 위 별로 생각 안 해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죠. 그냥 전화기 달렸나 안 달렸나만 체크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조금 물건 쓰는 사람들 이렇게 좀 체크하고 오로지 시스템 타는 사람 밑으로만 집중을 합니다. 또 여기서 또 누구를 찾아요? 개나 소나 또 붙이면서 내가 또 아까 그려 나갔던 것처럼 싹 붙이면서 거기서 또 애용자 소개자를 또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사업자 시스템을 타는 사람 또 추리고 또 추리고 그렇게 만들다 보면요. 이제 팀워크가 생기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스폰서한테 또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계보도를 보여주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높은 스폰서를 만났어요. 높은 스폰서를 만나면 보통은 이제 뭐 5명을 만난다, 10명을 만난다 해요. 그럼 내 계보도에 이 높은 승급자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없는 사람들을 막 집어넣으면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그냥 그 현장 안에 있는 사람들 것만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 계보도 안에서 10명만 그리는데 그 안에서 10명 중에서도 누가 중심으로 만나는 모임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 중심으로, 제 중심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나의 중심으로 좌우를 그려나가는 거죠. 오늘 모인 사람의 요 5명은 내 좌측, 요 5명은 내 우측. 요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폰서님들한테 보여주면 이제 요 사람이 누구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팁을 또 드리자면 그냥 이름만 쓰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 이거가 또 시간 낭비죠. 그래서 사전에 이 사람의 나이, 성함, 직업, 그다음에 뭐 성격, 뭐 그런 뭐 제품 애용자, 뭐 어떤 성향, 뭐 이런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써주면 그런 걸 보고 파악을 하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각인을 시키려면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계보도 안에 사진을 넣는 거. 요거 참 아이디어 좋거든요. 사진을 넣으면 그 사람들이 이게 글과 이미지의 각인은 확실히 더 이미지가 더 빨리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넣으려면 여기 달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모임을 안 하고 그냥 스폰서와 만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는 아까처럼 내가 본 아까 그 주력 있죠. 시스템 타는 사람 위주로. 근데 내가 이제 좀 직급이 있어. 내가 직급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오토를 만들고 싶은 사람 위주로 이제 그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불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오토 쌤이고요. 뭐 오토 판매사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계속 하는 방법을 알면 내 파트너들도 복제가 돼가지고요. 금방 따라해요. 근데 이 계보도를 그릴 줄 모르면요. 뭐 하고 다니냐면 계속 판매하러 다녀요. 계속 애터미 전달하고 다녀요. 회원은 달고 있어. 근데 맥을 모르는 거예요. 뭐를 못해서? 계보도 그리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계보도 그리는 훈련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내가 자꾸 그려야지만 저는 A 코어가 결국은 계보도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사람을 내려가는 거를 그리다 보면 맨 끝에 달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누가 안 내려가면 내가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그럼 대박 딱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리고 내가 한 줄 했는지 2줄 했는지를 또 어떻게 하냐? 내가 한쪽밖에 못 그려. 반대쪽을 못 그려. 그럼 뭐예요? 난 한 줄만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칼자루를 잡은 거예요? 칼날을 잡은 거예요? 난 칼날 잡은 거예요. 내가 정확히 밑에 누구까지 정확히 안다? 그럼 내가 칼자루 잡은 거죠.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야 돼요. 임페리얼님은요. 오히려 뉴질랜드 거는 저보다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죠. 꼭 이러세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지? 막 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내가 더 잘 알지? 막 이러면 제가 예. 그러면 그게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파트너들도 그렇게 그려 나간다. 이게 처음부터 그려서 훈련된 사람하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람만 열심히 달고 포인트 뜨는 것만 보고 시스템 타고 이 사람하고는요. 게임이 달라요. 이게 3년, 5년 되잖아요. 딱 결과가 달라요. 왜? 벌써 그걸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람들은 여기 밑에 누구 있네? 요렇게 있네? 그럼 여기 위에가 밑불 되니까 요 사람을 직급을 만들 수가 있겠네? 쌤이 도전시킬 수 있겠네? 요게 착착착착착 나와. 근데 맨날 열심히 하고 회원만 달고 뭐가 그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언제 직급 가요, 스폰서님? 이런 스폰서한테 물어봐. 언제 도전해요? 언제 도전하기 본인이 될 때 가는 거지. 그거 누구 사업으로 본 거예요? 스폰서 사업으로 본 거예요. 저는 제가 직급 도전할 때 저는 제가 원해서 갔어요. 제가 준비해서 갔어요. 나 언제 갑니다. 제가 맨날 선포하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끝에까지 완벽하게 하니까 제가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왜? 맨 끝에까지 제가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세고 어디가 잘하고 어디 조직이 튼튼하고 너무 잘 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어, 음, 여기 이렇게 항상 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또 뭐가 생기냐면 이제 회원이 리더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리더들의 또 사람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죠. 그러면 그거를 또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최지나 좌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A 파트너 좌우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거에 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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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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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 해다 보면 깊어지겠죠. 깊어지면 벌써 이제 딱 봐도 그 분위기를 알아요. 아, 저기는 몇 년대에 오토 되겠다. 이거 반복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딱 6개월에 그냥 딱 판매사네. 아, 저 사람 1년에 판매사네. 아, 저 사람은 세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요게 보여요, 여러분. 도사가 돼요, 도사. 그래서 제가 뭔 제조기 뭘 잘 만드냐면 판매사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아, 이렇게 하면 판매사 되시겠네요? 그럼 다 판매사 돼 있어. 왜 그럴까요? 밑에를 정확히 알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보름에 얼마만큼 일을 하고 얼마만큼 매출하고 얼마만큼 사람 만나고 있고 얼마만큼 시스템을 태우고 있고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이런 감각은 내공이 많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열심히가 다가 아니라니까요. 조직을 키우려면 리더가 되려면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은 뭐예요? 다 해봐야죠. 경험이 많아야 그 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개보도를 할 때 나의 좌우 내가 처음에는 아무도 시스템 타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다 그냥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물건을 쓰는 소비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소개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잘 쓰고 소개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난 누구를 집중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쨌든 애터미는 선택과 집중인데 이 밑인데 예를 들어 A, B, C가 있어요. 근데 자 A는 그냥 물건만 쓰는 소비자야. 해모임 매니아. 이것도 작지 않죠? 요 B는 물티슈만 쓰는데 소개를 엄청 많이 해. 오로지 돈만 되게끔 해달래 자기는. 근데 자기는 쓸 게 없대. 자 C는 물건도 많이 쓰는 애용자고 소개도 많이 해. 그럼 여러분 어디 집중하실래요? C. 여러분 다 집중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몇 사람 된다고 그거를 뭐 하나만 집중해. 다 가면 되지. 여러분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이거를 다 깨야 돼. 깨야 돼.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요것만 해. 응용을 안 해. 응용을. 조금만 틀어보라니까요. 조금만 생각을. 아, 나 같으면, 아, 왜 C만 해? 아, B도 좋고 A도 있고, 아, 이거 세 명밖에 없는데. 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애터미 사업은요, 직장인이 아니에요. 그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임페리얼이 되고 싶어. 그럼 A도 필요한 거고요. B도 필요한 거고요. C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진짜 직급이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조직이 많아지면 뭐 C만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를 지금 가장을 했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상 이 사람 C한테 계속 가잖아요? C가 싫어요. 오지 말라 그래요. 귀찮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돼요, 여러분. C는. 다 모든 사람이. 왜냐면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임페리얼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48시간 후속 관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48시간 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왜? 직급 마케팅이잖아요. 그리고 그 1000만 포인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고객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셀프로 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밀착으로 48시간 아주 막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애터미는 48시간이 안 맞는다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감자 고구마 찌르듯이 하라 그랬어요. 왜? 갈아놓고 만나지도 말라 했어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밑에서 파인업 되면 그때 딱 감자 고구마 있듯이 찔러서 야, 너 한 줄 터졌어. 끝났어. 요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 보세요. 저 지금 마사지 원장님이 1년 반 사이 저한테 연락 왔잖아요. 저분 물건 치약을 썼다는데 자기가 스스로 주문하지 않았다니까요. 딴 데서 치약을 애터미 걸 썼다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알아듣고는 자기 걸로 이제 아이디로 해가지고 가족 달고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터미 사업은 감자 고구마 찌르듯이 하는 게 맞아요. 밑에서 쭉 하면서. 근데 그거를 알고 하느냐와 스폰서가 이렇게 하랬으니까 그냥 하는 거랑은요 또 달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야 밑에만 나와봐라. 씨 다. 야 이거 다 소실적 다 돈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다르겠죠. 그리고 계보도를 그려나간 사람과 그냥 열심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사람의 3년의 5년의 인생은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왜 그려야 되냐면요. 이거를 그려야 팀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요게 장점인데 요 B는 요게 부족해. 그러면 요 사람이 흩어지면 망해. 그럼 요 사람을 붙여줘야 되겠네? 그럼 이 사람이 붙여주려면 나는 요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겠네? 이게 이런 해결 방향이 나온다고요. 문제 해결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안 그리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재심합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팀을 만들게끔 으쌰으쌰으쌰으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계보도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습관적으로 자꾸 계보도를 그리는 훈련을 하세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 내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려도 계보도를 그리세요. 제가 뉴질랜드가 멀리 있어도 지금까지 잘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보도 훈련을 지금까지 시켰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 계보도 훈련이. 그럼 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후원을 할 때 여러분 회원이 많아지면 분산하는 것보다 우리가 애터미 장점이 뭐예요? 내 아이디어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팀워크가 짜졌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같이 후원을 해줄 수가 있는 시너지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 계보도를 또 그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스폰서가 못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게 타이밍이 때가 또 올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또 역으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 그리는 이유가 스폰 받고 후원 받고 싶어서 그리는 사람. 이 자세도 또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 내가 훈련이 되게 해서 그려야지. 스폰서에 여기 딱 그려놓고 여기 후원하면 여기 잘 될 것 같아. 이게 또 틀렸어요. 그러면 스폰서 딱 보자마자 아이고 또 이거 스폰서 사업으로 안 넣어줘요, 여러분. 왜? 저 말투만 보면 딱 알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또 조금만 넣어줬어요. 넣어줬다가 막 넣어줄 땐 신나. 오, 막 이래. 근데 밑에가 막 또 커져서 셀프가 나와서 거기다 못 넣어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줄 알아? 삐져갖고 욕하고 댕겨요. 스폰서가 나 버렸다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사업으로 마인드가 된 사람을 키워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애터미가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거는 빅 비즈니스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려면 내 사업의 마인드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 자세가 안 되면 스폰서들은 더 잘 알겠죠. 그러면 앞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도와줘도 욕먹겠다. 그래서 아예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주는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하지가 돼서 끝도 없이 막 엄청나게 무리하게 요구를 할 게 보여. 안 봐도 점쟁이가 돼버린다니까요. 애터미를 하다 보면. 진짜 점 안 봐도 돼요. 애터미 하면 반전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계보도를 그릴 때 내가 초보자면 그냥 다 그립니다. 다 그리다가 이제
A용자도 있고 이제 사람이 좀 늘다 보면 한 50명, 100명 되면 그거 다 못 그려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추리는데 이제 물건을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막 가까이 좀 자주자주 물건은 안 쓰지만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물건은 안 쓰는데 잠재적으로 하면 잘할 사람이야. 그리고 나랑 거리가 가까워서 내가 매주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또 넣어도 되겠죠. 그림에. 그리고 스폰서한테 상담할 때도 그런 사람을 그려도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는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사연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스템을 타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타는 사람들이 이제 막 10명이야. 그럴 때는 이제 시스템 타는 사람 위주로만 그려야 되겠죠. 10명인데 그 안에서 퍼지는데 그 위에 그냥 물건 쓰는 사람들은 그냥 소비자니까 그냥 따로 본인이 소비자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사업자를 찾는 게임인 거잖아요. 지금 또 그래야지 시스템 소득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시스템을 또 타. 그러면 여러분 시스템 타는 사람이 이제 막 100명이 늘었어요. 이제 앞으로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100명이 늘었을 때는 또 이제 어떻게 되냐? 맨 주력 끝에 연결. 내가 관리하는 그 밑에 거기에서 또 다시 초보자 요거를 그려 나가는 거예요. 직급자만 그려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왜냐면 직급자만 그려나가면 또 어디에 착각에 빠지냐면 밑에를 자꾸 따다다다다닥 파야 되는데 여기 위에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직급 유지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 그럼 자꾸 위에를 조금 도와주고 유지하라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유지가 되지만 밑에가 깊게 내려가져요, 안 내려가져요? 안 내려가져요. 그럼 결국은 말림 현상으로 결국은 또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임페리얼님이 하신 말이 유지하지 마 그러잖아요. 직급 도전해. 한 번 가. 근데 뭐 하지 마? 유지하지 마. 유지하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토 판매사도 여러분 보름의 매출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의 매출이잖아요. 한 달에 2천만 원의 매출이 유지하면 그 많은 소비자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 과정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게 애텀에서 막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한 줄이 터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와전되니까 이거 스폰서가 당연히 한 줄은 잡아주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달린 사람한테 한 줄 잡아주면 500만 원 매출로 쳐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다단계 왜 싫어요? 베팅 시켜서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파트너님들은 왜 스폰서한테 베팅 시키세요? 그 똑같은 거잖아요. 역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된다. 응? 내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안 되고 내가 할 때는 안 되고 남이 할 때는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보복당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을 내 파트너한테 말하지 않아도요. 워낙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나보다 더 진상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떡해요? 그때 나서 스폰서한테 이제 아이고 미안해라 하면 늦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저는 현장 경험 토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흘리지 마시고 진짜 지금부터 단단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복제를 잘 시켜야 돼요. 근데 그 복제가 뭐니 뭐니 해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사업이 힘들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왜 힘들까? 그러면 당연히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본인 자체의 얼굴이 써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요. 결국 내 얼굴에 써 있어요. 불안하고 뭔가 심기 불편하고 눈빛 흐려지고 근데 내가 막 기분이 좋아했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기운에 뭐가 잘 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침마다 항상 전화를 하거든요. 그 아빠가 맨날 그래요. 아유 우리 알개미 새끼는 뭐 이렇게 맨날 신이 날까. 저도 타고난 이 부모님의 긍정적인 엄마의 긍정적인 성격을 본받은 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저는 이게 부모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게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아까 말했잖아요. 사고에 트라우마 있을 때 무서워서 막 이랬는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 뇌 훈련이 필요하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정신 차려. 제가 진짜 후덜덜덜 거렸을 때 그때 막 그냥 내 감성적으로만 그렇게 했었으면
저 또 사고 났을 수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아니야.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래 정신 차려 해갖고 가보자 해내자. 그래서 진짜 해냈잖아요. 5km 갔잖아요.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한번 가니까 무섭긴 하지만 그걸 고비를 넘기니까 그래도 모든 게 다 결과가 감사한 거. 사고 없이 잘 그 5km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휴게소가 그래도 5km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5km도 긴 게 아니라 가까웠던 거죠. 만약에 5km라는 휴게소도 없었어 봐요. 그럼 저는 집까지 어떻게 해요? 이 흔들린 채로 무서워서 가고 재수 없어서 바퀴가 딱 꺼져 앉으면 저는 그냥 직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우리는 항상 처음과 끝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엔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아플 시간이 없어요. 아프면 안 돼요. 왜? 이제는 저 혼자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돈 벌겠다고 이제 절실해서 이제 정말 뛰어든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많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책임감 때문에 이 정신 바짝 차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너무 바짝 차리고 긴장하려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좀 여유를 가지는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또 한 번에 임페리얼 아무나 되는 거 아니구나. 또 한 번에 또 스승이 있다는 거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멘토가 있다는 거에 또 감사합니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계보도 그리는 거 그리고 감사일기 쓰시고 그리고 목표 인생 시나리오 여러분 또 쓰시고 그리고 누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부터 본을 보여주세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그릴 줄 알았지? 라고 했을 때 임페리얼님이 처음에 저한테 그거 보내주셨어요. 너 계보도 그릴 줄 알아? 이랬었어요.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그 종로에서 최낙균 단장님 애프터 때 쫙 줄 서 있을 때 사람들이 공책을 막 들고 있었을 때 그게 계보도 상담이었는데 계보도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들은 적이 없고 그냥 사업 강의만 듣다 보니까 그냥 곁눈질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 이렇게 동그라미 계보도 그렸을 때 저는 뭘 그렸었어요? 얼마 들어요? 이러면서 금액 그렸거든요. 모르니까 남들 다 공책에 그리니까 저는 그린다는 게 이렇게 직급 가면 팀장 갈라는데 얼마 들어요? 저는 이랬다고요. 근데 임페리얼님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셨을 때 계보도 그리는 방법 아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그리는 이렇게 뭐라 해야지 그렇게 보여주는 그 예시 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보내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그려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뭔가를 부딪혔을 때 임페리얼님도 옛날에 엄청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내거화 시켜서 다시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성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또 내가 또 그려 나가고 그러면서 내 파트너들을 또 그려 나가게끔 복제를 시키고 그래서 나를 따라온 사람들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또 해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튼튼한 시스템 소득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성공자의 그 멘토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은 멘토가 진짜 여러분 위에 스폰서가 있는 거에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저도 혼자 세미나 듣고 혼자 해봤잖아요. 안 돼요. 몰라요. 그리고 시행착오와 돈과 시간과 여러분 나이가 젊으면 한번 무너지고 일어나도 되는데 저는 그 말이 귀에 남았어요. 임페리얼님이 저를 가르쳐 줬을 때 그때 당시에 이랬어요. 진아야 너는 엄마 아빠가 이제 한번 무너지면 이제 다시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엄청 와닿았어요. 진짜 나 여기서 진짜 아주 해내야 된다 나. 이거 나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더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해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이제 50대 이상이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난다는 게 특히 60대, 70대 힘들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이렇게 알아보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좀 제 강의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또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쏙쏙 들어야